자, 이번 시간에는 448페이지에 있는 그 뷰 배치 명령 알아보기 본문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배치 명령어에 있는 기준 뷰, 투영 뷰, 보조 뷰, 단면 뷰 이런 식으로 많은 뷰들을 이제 본문에 따라 하나씩 한번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449페이지 기준 뷰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새로 만들기에서 도면 템플릿을 여신 다음에 여기서 기준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자, 여기서 기존 파일 열기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자, 파트 6의 챕터 3 그 다음에 1번 블록 부품을 선택해서 자,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은 자, 다음과 같이 미리 뷰기보가 표시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뷰 큐브 위에 화살표를 누르면은 자, 뷰가 이렇게 회전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마우스를 위로 이동해서 클릭하면은 평면 면도가 작성되고요.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클릭하면은 자, 우측 면도가 작성되죠. 그 다음에 우측 위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한 다음에 클릭하시고 나면은 자, 이렇게 등각 추상 뷰가 작성됩니다. 이거는 그 상태로 확인 버튼을 누르시거나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본적인 뷰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뷰는 이제 작성한 뷰는 선택해서 델리트 키를 누르시거나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른 다음에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투영 뷰 명령입니다. 투영 뷰 명령은 기존에 작성되어 있는 뷰를 원하는 방향으로 투영시키는 것인데요. 자, 다음과 같이 투영 명령을 클릭한 다음에 자, 뷰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위로 올리시거나 이쪽으로 하게 되면은 원하는 방향의 자, 투영 뷰를 작성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방금 지웠었던 오른쪽 위에 자, 등각 수상 뷰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른 다음에 작성 명령을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등각 수상 뷰가 작성됩니다. 이거 이제 처음에 우리가 작성한 것을 기준 뷰라고 부르게 되고 그걸 이용해서 투영된 뷰를 투영된 뷰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수직 수평으로 이제 정직각으로 이렇게 투영된 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준 뷰가 움직이면 이렇게 정렬돼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투영된 뷰는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 해당 이제 도면 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수정사항을 반영해서 작성할 수가 있는데요. 자, 더블 클릭하거나 혹은 선택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뷰 편집을 클릭하시면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스타일입니다. 스타일은 은선과 은선 제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영 처리 안함과 음영 처리 함이 있습니다. 현재는 이 상태인데 은선 표시를 누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은선 제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음영 처리를 누름 상태로 만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등각 투성 뷰는 자기 혼자 이렇게 독립된 그 성질을 가지게 되고요. 그 투영된 뷰는 기준 뷰의 스타일을 따라가게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만약에 기준 뷰의 스타일이 바뀌게 되면 얘네들도 같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 얘도 바뀌게 됩니다. 혹은 자, 여기서는 이제 축척 명령을 이용해서 바꿀 수도 있는데 축척을 다른 축척으로 바꾸면은 자, 투영뷰도 따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축척은 여기서 골라서 쓰고 있는데 여기 없는 축척은 그냥 직접 지워버리시고 이런 식으로 자,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사용자가 축척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투영뷰는 이제 더블 클릭해서 뷰 편집에 가보시면은 스타일이 지금 잠김 상태가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축척도 왜냐면은 기준으로부터의 스타일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둘 다. 근데 만약에 기준 뷰하고 스타일을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자, 기준으로부터 스타일을 바꾼 다음에 다른 스타일을 선택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 기준 뷰와는 다른 스타일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축척도 기준으로부터의 축척을 해제한 다음에 클릭하시면은 다른 뷰를 이제 다른 축척으로 작성할 수가 있게 되죠. 뭐 이걸 더블 클릭해서 다시 기준으로부터의 스타일과 기준으로부터의 축척을 체크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은
다시 원상 복귀로 자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자 그 보조뷰 명령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닫아주고요. 자, 열기 버튼 눌러서 자, 챕터 3번에 있는 보조뷰 파일을 열어보도록 합니다. 보조뷰는 일반 투영뷰는 여기서 수직 수평으로만 정투상이거나 등각투상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뷰에 지정된 이제 수평 수직이 아닌 지정된 각도가 있을 때 이 각도에 수직하거나 수평하게 뷰를 뽑아내는 게 바로 보조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뷰 명령을 클릭하시고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 뷰 방향을 정의할 선형 모형 모서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측으로 이제 평행하게 가거나 직각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보조뷰가 작성이 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조뷰를 작성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 이렇게 뷰 레이블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는 단면 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 명령을 눌러서 자, 어디 갔냐, 단면 뷰. 섹션 뷰라고 되어 있네요. 3번의 섹션 뷰에 섹션 뷰를 선택해서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단면 뷰는 말 그대로 단면 명령, 이제 단면 뷰를 작성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단면 명령을 클릭하신 다음에 뷰를 선택하시고 정확하게 반으로 자르고 싶으시면은 마우스 커서 여기다 갖다 대면 초록점이 보이죠? 그 상태에서 싹 뺀 다음에 클릭해서 수평으로 작성한 다음에 클릭하고 자, 끝났으면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자, 계속 명령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자, 위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자,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자, 이렇게 작성이 완료가 됩니다. 자, 단면 뷰는 특이하게 투영 명령을 이용해서 등각투상 방향으로 빼시고 작성을 하면은 자, 이렇게 단면된 등각투상 뷰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이런 식으로 그 도면에서 등각투상 뷰 단면된 걸 봤을 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부품은 단면하고 싶지 않다. 자, 그러시면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화면 위쪽에 자, 여기서 부품 우선순위 선택으로 필터를 바꿔주신 다음에 이 부품을 직접 선택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얘로 투영된 거니까 얘를 바꿔야 의미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등각 투상도는 기준 뷰하고의 링크가 끊어지는 게 정상인데 특이하게 그 섹션 뷰였을 때는 이 부품의 상태가 서로 링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품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자, 단면 포함한 다음에 없음을 해주시면 돼요.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단면이 안 된 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반단면도고요. 이제 계단 단면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트 2번이 보이시죠? 시트 2번을 더블 클릭하거나 선택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 활성화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계단 단면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단면. 아까 단면 뷰에서는 잠깐만요. 단면 누르시고 뷰를 선택하시고 자, 먼저 아까 단면 뷰에서는 선을 하나만 그리고 했는데 계단 단면 뷰는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선을 여러 번 그린 겁니다. 요 중간중간을 관통하시려면 한번 이렇게 해서 자동 스냅을 살짝 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여기는 여기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잘 안 붙네. 여기 그냥 갈게요. 쭉 하고 한 다음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자, 계속 명령을 누르면은 자, 다음과 같이 자, 위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적당한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작성됩니다. 근데 아까부터 처음에 우리가 계속 작성해서 B가 되고 C가 됐는데 이게 냅두면은 A, B, C, D, E, F, G 계속 축적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중간쯤에 한번 레이블을 A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계단 뷰 레이블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계단 단면된 거 요것도 그대로 그냥 위로 투영해서 보여준 거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요쪽 단면들은 보이지만 여기하고 여기 단면된 데가 안 보이게 되죠. 자, 그런 건 어떻게 하냐면 단면선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자, 여기서 단면 특성 편집이 있습니다. 클릭하신 다음에 방법이 지금 투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정렬로 바꾸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단면된 요거를 쭉 펼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상세 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열기 명령을 눌러서 챕터 3번의 상세 뷰 파일을 자, 열게 됩니다. 자, 여시고요. 평면도에 있는 요거 있죠. 여기서 요 모양만 좀 나타나게 하고 싶을 때 상세 명령을 클릭하시고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중간점에서 적당하게 이렇게 하시고 요거는 뷰를 시작할 때 그냥 A로 갈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조심하실 것은 절단부 쉐이프가 지금 이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절단부 쉐이프를 요걸로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전체 상세 경계 화면 표시를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은 그래야 이렇게 자, 제대로 된 상세 뷰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요거는 요 상세 뷰 경계를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신 다음에 옵션에서 전체 상세 경계를 해제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드러운 절단부 쉐이프를 해제하면은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이런 상세 뷰는 거의 안 쓰니까 옵션에서 전체 상세 경계는 안 하더라도 부드러운 절단부 쉐이프는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오버레이 뷰입니다. 자, 이거를 닫고 열기 명령을 누른 다음에 자, 섹션 뷰 폴더에 들어가서 오버레이 파일을 열게 됩니다. 자, 여시고 나서 오버레이 뷰는 해당 조립품이 가지고 있는 위치 있죠, 위치. 우리 조립품에서 배웠었던 위치 있죠? 이게 마스터만 나와 있는데 전진했을 때와 마스터 했을 때의 비교된 뷰를 하나의 도면에 동시에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버레이 뷰입니다. 그래서 자, 작성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버레이 뷰를 하려면은 방금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자, 표현 항목의 위치가 두 개 이상 두 개 이상 이렇게 다른 위치를 가진 요 위치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버레이 뷰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버레이 명령을 클릭해서 뷰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 표현에서 전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오버레이가 표시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오버레이에서 위치 표현을 전진을 하시고요. 오버레이 뷰는 위치 표현만 되는 것이 아니라 뷰 표현 있죠, 이거. 우리가 조립품에서 배웠었던 뷰 표현, 껍데기 날려버리고 이제 회전 장치를 껍데기 날려서 다른 게 표현한 거 있죠. 그것도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요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위치 표현만 바꾸시고 하시면 되고요. 스타일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진된 거는 이제 음영을 넣고 싶지 않으시면 얘를 빼버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더 끊기 뷰. 자, 이제 파일을 닫으시고 열기 명령을 누르신 다음에 자, 끊기.idw 여시기 바랍니다. 끊기 뷰는 이런 식으로 이건 샤프트가 짧아서 다행입니다만 이것도 엄청 긴 게 있거든요. 이건 이제 도면에 이제 부품의 연속된 구간을 잘라내 가지고 간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기 명령을 클릭하신 다음에 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스타일을 이제 끊기 스타일을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요. 그다음 방향은 수평으로 찍을 거냐 수직으로 찍을 거냐. 여기서는 수평이 맞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르겠다고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이렇게 잘리게 됐는데 요거는 중간을 클릭하고 이렇게 당겨 주시면은 바깥선을 클릭하고 바깥으로 하면 더 잘리고요. 바깥선 클릭하고 안쪽으로 하면 덜 잘리고요. 얘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더 잘리고 이렇게 하면은 덜 잘리고 이런 식으로 자, 끊기 뷰에 이것도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끊기 뷰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무리 부품이 늘어나고 줄어들어도 원래 치수를 그대로 링크해서 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그러면은 넘어가고요. 자, 이제 브레이크아웃 뷰입니다. 챕터 3번의 브레이크아웃. 브레이크아웃은 이제 부분 단면대라고 부르는데,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것 같이 요 안에 지금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뚫려 있는데 요 부분만 살짝 파는 겁니다. 섹션 뷰를 파게 되면 전체를 다 파버리게 되니까 의미가 없고, 여기만 살짝 파게 되는, 자, 그런 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아웃 뷰는 반드시 그 해당 뷰에 종속하는 스케치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뷰를 선택하고, 자, 스케치 시작을 눌러서 회곡선 프로파일이 이렇게 하나 정도 있어야 됩니다. 요게 있어야 브레이크아웃 뷰를 작성할 수 있고요. 만약 델리트 버튼 누르고 이게 뷰가 스케치가 없는 상태로 브레이크아웃을 해버리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이제 조건이 충족하니까, 자, 브레이크아웃에서, 자, 뷰를 선택합니다. 어차피 스케치가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선택이 되고요. 깊이 어디까지 자를지를 보이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게 절반이니까 브레이크아웃은 이제 웬만하면 해당 뷰를 해도 되지만 다른 뷰에 이제 어디까지 자를지를 점을 클릭해 주셔도 돼요. 클릭하고 여기서부터 치수를 넣으면은 지금 제로로 돼 있죠. 그럼 딱 여기까지는 자르게 되고요. 제로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10을 입력하면 여기서 10mm 더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브레이크아웃은 그냥 특수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그냥 자를 깊이까지만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자, 브레이크아웃이 작성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리기입니다. 자, 오리기 명령은 이것도 전산응용 기계제도 그 타입인데, 이런 식으로 기여를 하고 기여 요목표까지 작성했으면은 이쪽에 이제 여기는 이런 이빨은 다 필요 없고 필요한 건 여기 구멍에 요거만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거 빼고 다 잘라버리는 게 바로 오리기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리기 명령은, 자, 클릭하고 해당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직사각형, 두 점 직사각형 그리듯이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클릭해서 놓으면 이렇게 오리기 뷰가 작성이 됩니다. 근데 오리기 뷰를 하게 되면 여기 외곽선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외곽선을, 자, 요 오리기를 선택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 자, 오리기 절단선 화면 표시를 체크 해제하면은 이런 식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오리기 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잘라줄 수가 있는데요.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오리기 상태로 전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오리기 뷰는 이제 오리기 뷰 명령을 하게 되면 무조건 사각형으로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스케치에서 작성하신 다음에 나 원형으로 자르고 싶다. 그러면은 원 명령으로 이렇게 원을 미리 작성을 하시고 나서 브레이크아웃 뷰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자, 그냥 오리기 뷰를 한 다음에 뷰를 하면 또 이렇게 되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스케치 선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리기 명령을 클릭하시면은 그대로 이렇게 이 모양으로 파지게 됩니다. 절단선 화면 표시라면은 이렇게 없어지게 되죠. 자, 이상으로 그 463페이지까지, 자, 본문 예제를 이제 본문을 한번 진행을 해 봤습니다.